안녕하세요. 강남 최고의 명문고 경기여고에 배정받은 학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어국문학과죠. 바로 한강 작가를 배출한 유일하게 노벨상이 있는 학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를 마친 뒤 세정학원에서 국어 강사로서 경기여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2025년부터 모든 교과서가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 개정교과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고1 때 배우는 고등국어의 이름이 공통국어로 바뀌었고요. 교과서 총 9중 중에 경기여고는 비상출판사의 박영민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학부모님들 학생 시절에 뭐 관동별곡이라든지 황순원 작가라든지 현진권 작가라든지 이렇게 익숙한 작품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혹은 이전 교과 과정까지만 해도 비슷한 작품들이 유지되다가 이번 개정 교과서부터는 새로운 작품들로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문법은 어떨까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과 과정과 동일하기는 합니다만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 별표를 쳐두었고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비상 박영민 교과서엔 어떤 문학 작품들이 실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 3편. 정진규의 연필로 쓰기. 이 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자, 둘 다 그리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죠. 뿐만 아니라 윤동주라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자, 길이라는 작품은요. 고2 모의고사에만 한번 출제되었고 교과서에서는 다룬 적이 없었던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강백 선생님의 결혼 정도를 제외하고 이태준의 화단과 김초엽의 관내분실 또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죠. 자, 여기서 김초엽 작가는요. 심지어 93년생 작가입니다. 자, 따라서 기존의 작품들과 다르게 굉장히 새로운 작품들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개정교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새로운 교과서에 작품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치동 자료들이 조금 의미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치동의 유명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치동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대치동 기출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의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여고 내신국어의 특징. 자, 사실 이거 들으려고 설명의 영상 보고 계시죠? 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여고는요, 먼저 대치동에서 학원을 가장 많이 견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리냐고요? 2024년도, 즉 작년에 학교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시험 진도를 미리 알려주지 않겠다. 자, 따라서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진도를 알아야 하냐면요. 매 수업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 그날 나간 진도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매 수업 진도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학원 교재처럼 한 권으로 진도를 나가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주간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요, 잠깐 어필을 해보자면 편집 디자인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디자인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간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외에 EBS 올림포스와 프린트가 많이 나가는데요. 문제는 어려운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조차 힘든데요. 문제는 시험 시간의 압박이 큽니다. 왜냐하면 32문항을, 그것도 어려운 32문항을 45분, 마킹하는 5분을 제외하면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여고 내신국어의 특징 두 번째, 문학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문제의 특징은요. 먼저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킬러 문제가 문학에서 많이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자, 작년에 경기여고 내신으로 유명하신 강사 선생님께서 문법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고 문법 위주로 진도를 빼시고 문학을 조금 소홀히 하셨는데요.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문법 문제가 아닌 문학 문제에서 대거 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화문에서
나도 너한테 깊이 공감할 수 있어 라는 문장 한 줄을 가지고 선택지에서 A라는 인물은 B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문 내용만 참고해서 그 선택지를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소설 공부를 할 적에 그 내용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빠삭하게 공부해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학원에서는 대강 훑는 수업은 절대 안 됩니다.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필기를 모두 반영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기여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는지 대단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등과정 이상으로 어렵게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강사들의 자료가 일반적인 자습서나 시중교재 수준이 아닌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 그것도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의 모든 필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러한 주간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에 단편 문학이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꽤 길기 때문에 앞부분이나 뒷부분 혹은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기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소설 전문을 프린트로 나눠주십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따라서 학원에서는 소설 전문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여고 선생님들은 길고 어려운 말로 된 선택지를 사용하십니다. 경기여고 선생님들만의 워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경기여고 선택지 스타일에 맞는 문제풀이로 훈련을 해두지 않으면 본 시험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수의 외부 지문,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에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일단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양에서 예상 외부 지문들로 훈련을 조금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진도와 필기를 그때그때 반영해서 매주 나갈 수 있는 주간 업데이트 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문법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법 문제의 특징 중에 일반적인 고1 문법 순서대로 배우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작년을 예시로 든다면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원래 다른 학교라면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와야 되는 시험 범위인 중세국어를 출제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멘붕을 많이 했고요. 자, 다행인 것은 이번에 공통국어는 1학기, 2학기 나눠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따라서 학교 시험 범위를 많이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여고만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교과서 외의 범위를 프린트로 추가하십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양의 2배가량을 한 번의 시험 동안 문법 대비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그 교과서 외 범위는 고3 언매, 수능 범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부분에 별표 쳐놨었죠. 여기에 별표가 있는 이유가 그 부분이 바로 경기여고만의 문법 문제, 바로 학생들이 겪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적인 개념서나 문제지에서 다루지 않는 어휘나 예문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을 잘 찾아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에 녹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문법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범위를 빠르게 반영해서 학교 필기와 예문으로 구성한 교재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요. 자, 일반적인 고1 교재 이상의 콘텐츠를 강사가 미리미리 개발해 두어야겠죠. 또 고1 난이도 이상의 어려운 예문 그리고 어휘들 학습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기여고 내신의 국어 특징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비상 박영민, 하지만 교과서 외부 작품들에 대한 프린트가 다량 추가될 것이고, 자, 1학기부터 배우지 않은 고전시가 작품도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상에서 최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대치동에서 일단 가장 어려운 학교 중에 한 곳이고요. 외부 지문이 10개 정도 나오고
선택지 길이가 길고 말도 난해한 데다가 32문항을 풀어야 되는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시험 문제 유형은 수능형으로 외부 지문이 많이 추가되고 서술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특유의 워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킬러 문제들은 1번부터 6번 앞쪽에 많이 배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1번에서 6번 사이의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 경우엔 뒷부분부터 풀고 시간을 확보해 놓은 뒤에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오는 것도 시험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여고의 내신 기출 분석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항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문학은 21문항, 그 다음에 문법은 11문항. 자, 문학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그리고 문법 범위가 다른 학교의 2배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문법에서 문법 요소, 이건 이제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도 높임 표현, 피동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중세국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2개를 한 번의 시험에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 다른 학교랑 비교하면 2번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파트가 여기에 한 번의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고, 또 외부 지문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 계속 말씀드렸고, EBS 올림포스는 범위는 많이 주지만 출제되는 지문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까 제 문항 분석지 보여드렸을 때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가정통신문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면담을 한 번씩 하고 플러스 학부모님들이 보시기 쉽도록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난이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이런 요소들을 공부하면 되었다. 그리고 이 지문, 이런 외부 지문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걸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약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것들을 학부모님들도 편하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여고 내신의 특징, 자, 다시 한번 조금만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꼬아서 내는 개념어라고 지금 써놓았죠.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시를 보다 보면 진달래꽃처럼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것들이 있죠. 자, 그럴 때 경기여고에선 사랑 이렇게 쉽게 안 냅니다. 인간의 본원적 감정이 드러나 있다. 자,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배웠다가 이런 설명이 나오는 순간 이게 뭐지? 하면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 또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자, 그리고 여기 시적 허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설명을 써놨는데요. 자, 시적 허용이라는 거는 저희 아이스크림, 설레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원래 문법대로면, 맞춤법대로면 설렘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옹졸한 느낌보다 부드러운 우유 맛을 살리기 위해서 설레임, 이렇게 문법에 어긋난 표현을 썼죠. 그런 게 바로 시적 허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섬세한 예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용인된 기준에서 벗어난 어휘. 자, 학교에선 시적 허용이라고 필기해 준 다음에 이런 말로 풀어서 내버리니까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난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형 외부 지문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고전시가의 외부 지문. 자, 이거는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고전시가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진도 내에 어떤 고전시가도 없어도 현대시 문제에다가 보기나 선택지로 고전시가를 끼워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제 개학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 아이들이 고전시가에 대한 선행학습을 조금 더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32문항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기로 출제되는 지문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비평이나 논문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내신 대비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부터 6주차 동안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직전 보강 1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여고 같은 경우엔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갑자기 추가되기도 해서 제가 또 비용을 더 받지 않으면서도 보강을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임의대로
진도를 넣어놓긴 했는데요. 경기여고는 그때그때 진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일은 목요일 3월 13일부터 개강이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무슨 웹툰 표지 같은 걸 제가 띄워놨죠. 네, 제 교재 표지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가지고 재미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죠.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의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편집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죠. 선제업고 튀어를 좀 패러디해서 선지업고 튀어. 선택지의 줄임말이죠. 선지.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재미를 주고 있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요. 자습서나 교사용 자료 제가 그대로 긁어온 게 아닙니다. 자, 편집 프로그램 제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아이들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경기여고 선생님들의 필기가 다 반영된 채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자, 또한 아이들이 개념어를 또 까먹었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때 혹은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을 해놓고도 까먹을 수가 있어서 제가 내신 대비를 들어갈 때에도 아이들한테 개념어 자료를 같이 나눠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현대어로 풀이해놓은 설명을 봐도 어렵습니다. 자습서나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는요. 자, 왜냐하면 생략된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자, 저는 생략된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왜 그러한 뜻인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아이들 눈높이에서 다 풀이를 해줍니다. 한 중2에서 중3 정도 아이들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이를 해줘서 고등학생들도 보다 어렵지 않게 고전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전시가 어휘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전시가 처음 보더라도 그냥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경기여고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아까 디자인도 같이 전공했었다고 했죠. 자, 따라서 애들한테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수업 시작 전이나 쉬는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인물들의 관계도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고요. 또, 어떤 인물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인물의 특징들도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끝으로 사군자. 제가 이거 의미 없이 그림 자랑하려고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선비정신이 들어간 문학작품을 배울 때 무조건 매난국죽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소나무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저는 아이들에게 각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들이 못하는 이미지로 각인시켜보자.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가 중요하겠죠. 저는 5단계 과제 사이클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전시가의 경우엔 현대어 풀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고전 작품이 아닌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도 필기와 주석은 완벽하게 암기해서 거의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워밍업으로 OX 퀴즈를 풀다가 내신 유형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선택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본인들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오답 정리를 통해서 과제를 마무리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까지 완벽하게 했다면 이제 클리닉이 있어야겠죠. 저의 클리닉은 제가 직접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재를 굉장히 편집을 완벽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필기를 최소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제가 필기를 최소화하는 이유는 경기여고 작품 같은 경우에 경기여고 시험 대비를 하려면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명을 많이 하려면 아이들이 필기하는 시간이 단축되어야만 한정된 강의 시간 내에 공부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아이들은 본문만 있는 프린트에다가 직접 제가 나눠줬던 필기와 주석 자료를 보고 암기를 해서 써오는 과제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본문만 있는 자료에다가 아이들이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석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경기여고 선생님들만의 선택지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경기여고 스타일의 미니 내신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또 고전시가 어휘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백지 테스트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본문만 있는 프린트에다가 주석을 직접 외워서 쓰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여고 스타일의 워딩을 살리고 그리고 20분 동안 15문제라는 32문항을 빨리 풀기 위한 그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아이들이 겪는 문제인데 중학교 국어보다 고등국어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험 시간의 압박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또 파이널 자료로는 이제 외부 지문을 제가 적중하는 편인데, 자,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또 소화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큰 작품들에서 중요 포인트, 공통점 찾는 것, 차이점 찾는 것, 이 정도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통점, 차이점 바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전 보충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넓은 칠판에다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들을 다 써서 아이들에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그냥 대강 풀고 가는 클리닉 혹은 직전 보강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칠판뿐만 아니라 저는 아이들에게 자료로 나누어져서 1, 2주 전부터 파이널 자료를 통해서 더 쉽고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선행하면서 귀하게 키운 자녀들, 저 심윤우에게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과 강사 심윤우였습니다.